남자가 카레이싱을 배우기 위해 전문 코치를 찾아갔습니다. 훈련이 있던 날, 남자는 엄청난 속도에 압도당했습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차가 미끄러졌고 벽에 부딪히지 않으려 자꾸 벽을 신경 쓰게 됐죠. 그때 옆에 있던 코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벽을 보지 말고 가야 할 길 보세요. 벽을 피하려고 하면 벽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 벽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레이서들은 이미 자신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차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더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가야 할 방향에 내 시선과 생각의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의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책은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입니다. 2020년에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넥서스 북스, 저자는 전대진, 페이지 수는 24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공감하기 좋은 에세이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실을 바로 보면서도 사랑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위로와 공감의 글들이 가득 담긴 책인데요. 인트로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요, 이 책의 두 번째 파트에서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가 봐야 할 곳을 보면서 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벽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부딪힐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힌 남자에게 코치가 해준 말은 우리 인생에 대입하기 참 좋은 말이었죠. 계속 벽을 두려워하면서 운전하는 사람과 가야 할 길과 목표를 보려고 억지로라도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의 결말은 전혀 다를 겁니다. 이 에피소드는요, 자기가 바라보는 꿈에 가까워지고 자기가 바라보는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멋진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작품의 프롤로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힘들다면 그냥 실컷 울자. 실컷 울고 나면 배고파진다. 힘들면 실컷 울자. 내일의 해는 뜬다. 이제 안 참아도 된다. 충분히 잘 견뎌왔다. 걱정하지 말고 더 행복해지자.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는 법을 배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껏 우는 법이 아니라 울음을 참는 법을 더 많이 배웠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라.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약해지면 안 돼! 맞죠? 하지만 그렇게 무조건 눈물을 참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울고 싶어질 때, 사람 때문에 울고 싶어질 때, 인연 때문에, 자신감, 행복, 자존감 때문에, 그렇다고 울보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는 것이 잘 우는 걸까요? 기왕 우는 거 잘 울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죽을 만큼 힘든 순간도, 영원할 것만 같았던 순간도, 빨리 지나갔으면 했던 순간도 곧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매 순간 충실했다면 된 겁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주어진 매 순간에 충실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남을 것이고요. 우리의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울어도 좋습니다. 초상집에서도요, 계속 울다 보면 눈물이 마릅니다. 또 그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만 같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한참을 울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말라 있어요. 억울하고 분한 일 때문에 막 눈물이 펑펑 나다가도 어느 순간 눈물이 마르죠. 결국에는요, 똑같이 배고파서 밥만 잘 먹고 앉아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사는 게 버거운 당신에게 보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잘 사는 인생이 따로 있나요? 무언가 안 풀릴 땐 그냥 실컷 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에다가 주목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책 내용 좀 더 알아보기 전에 일단 한번 울어볼까요? 지금껏 내가 애써서 외면하고 있던 내 속마음을 직시하면서 함께 울어보시죠. 하나, 둘, 셋. 라면 먹을래요? 실컷 울었더니 배가 고파서. 이 책은 총 5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자, 모든 순간이 나였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 순간을 살아가자. 타이틀 잘 뽑았네요.
각 파트는요, 촌철살인하는 표현이 담겨있는 짧은 글하고요, 작가의 삶이 담겨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긴 글이 섞여 있는데요. 총 163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맞죠? 물론 각 파트의 성격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어디서든 아무 때나 아무 페이지나 열어서 읽어보기 좋은 구성입니다. 제가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 소개드리면서 했던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책을 화장실 책이라고 부릅니다. 잠깐씩 아무 때나 펼쳐보기 좋은 구성이라는 얘기죠. 뭐 독자에 따라서 공감의 포인트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 책에서 네 번째 파트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여기에서 공감할 이야기들을 특히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파트에 담긴 이야기 중에서 짧은 글로 몇 편만 함께 읽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어떤 형태의 글이 담겨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도록 부연 설명 없이 쭉 읽어볼게요. 사람들의 요청과 부탁으로부터 나의 삶을 지킬 필요가 있다. 남의 요구를 거절하고 선택할 자유가 있다. 끌려다니지 말자. 사람이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표현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거든. 내게 잘해준 것들에 대한 감사 표현이 꼭 물질적으로 하지 않아도 나의 형편에 맞게 하면 된다. 그 사람이 나에게 크고 받자고 잘해준 게 아니거든. 받은 자가 준 자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는 표현하는 것이다. 해야 할 말을 하는 용기보다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절제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너무 소중했던 것들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좋은 말로 시작하고 결말은 나쁜 말로 끝나더라.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 착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착한 걸 이용하는 게 잘못된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더라. 그럼 세상이 어찌 될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다면 조금만 자신에게 관대해지자.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에는 조금만 자신에게 냉정해지자. 할 수 있는데 안 한 게 실패고 해봤는데 안 됐다면 경험이다. 보통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글을 읽으면요, 포스트잇이나 이렇게 메모지를 소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파울로 코엘료 작품을 읽을 때 그런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삶에 대한 그만의 철학이 담긴 묵직한 표현들, 언제 한번 써먹어보고 싶은 그런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거창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많이 한 것인 것 같아요. 이 책도 좋은 표현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는 반대되는 점이 있어요. 이 작품은 뭐 아주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던가 애써서 어려운 표현을 쓰지도 않고요. 철학적인 물음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그죠?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만한 생각들을 재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왔던 고구마 밭을 통째로 삶아먹은 듯한 이런 답답한 상황들에 사이다 같은 펀치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많이 가까운 표현들이 우리를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있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의 리뷰였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라는 고민에 지금 잘하고 있다 라는 토닥임을 전해주는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화장실 책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